하는 행동을 보면 윤석열은 물론이고 몇 명이 다른 발언을 하지만 국민의힘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보일 모습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표나 국민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 당선 이후 그의 입과 거취에 언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 다시 당대표는 하기 싫다고 말하자 당구 심점은 대권 주자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연임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 연임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 말했고 윤석열은 차기 권력을 창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윤석열을 배신할 가능성이 65%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국무회의에 나타나선 아무런 사과도 없던 윤석열이 뜬금없이 측근들을 세워놓고 비공개로 사과했다고 하자 개사과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국민이 문제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윤석열은 제왕적 사고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그거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한 후에 그 개사과 사진을 올려서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는데 그거를 연상시킬 만큼 모양이 빠지는 거죠.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당 전체가 모였고 뒤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도열한 가운데 최상병 특검에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라며 요구했고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윤석열 특검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사이로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 진보당까지 6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최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조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야당 의원들로만 과반 의석이 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재가결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총선에서 확인된 야권 압승을 발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다는 점이 독소 조항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데다 당내에서도 이미 안철수, 조경태 등 중진들은 물론 수도권 초선 의원들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처럼 100% 자신에게 복종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확실하게 일자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형편이 되면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MBC가 윤석열이 왜 전화를 했는지 속사정을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담이 성사된 건데 고물가 대책 등 여러 민생 의제는 물론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면서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재작년 8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양측 실무진이 만나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른바 이채, 양명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등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 방안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영수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 뒤에도 야권의 좀처럼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오늘 영수회담 제안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야당과의 소통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이틀 공개되는 등 민심 이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4.19 혁명 64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먼저 방문해 혼자 참배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중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통상 한 번 정도였고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유례없는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직접 입장을 밝혔던 사흘 전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야당이란 표현 대신 국회와의 협력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마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쇄신은커녕 인사 난맥을 드러냈습니다. 거듭되는 퇴행의 여파는 국정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어제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하며 23%, 역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8%, 집권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론의 힘으로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통위를 앞세워 언론에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이재명을 만나주는 성은을 베풀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비판하지 말고 국민들이 나를 찬양해야 정상이다라고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보도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당이나 단체가 냈던 178건에 달하는 민원이 모두 국민의힘과 하나의 특정 보수 언론 단체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중징계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 중 2명이 바로 민원을 제기한 보수 언론 단체의 전직 대표와 현직 이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